2페이지 이제 한번 봐봐요. 요 관계를 일단 따져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관계. 여기에서 지문이 어떤 지문들이 탄생하는지 잘 봐요. 자, 거기 1번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뭐라고 써놨어요? 원인. 법률 효과는 결과. 자,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법률 효과의 원인이 되는 것이 법률 요건이다. 이제 하나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고요. 즉, 법률 요건과 효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무슨 관계라고 배워요? 인과관계라는 의미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법률 요건의 종류, 그러면 저기 봐봐요. 자, 1년 내내 공부하는데 요 법률행위 개념 하나 못 잡고 가요. 법률행위 개념 하나 정확하게 못 잡고 들어간다라는 거. 그럼 법률행위 아까 자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 봐봐요. 아까 법률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개념 하나라도 정확하게 잡고 가라고 제발 부탁합니다. 그럼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이 바로 뭐예요? 법률행위라는 거. 자, 이번에 법률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무슨 표시? 어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을 필수 요소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어사표시 좀 전화봐요. 자, 요 2번과 관련돼서 또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 의미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요걸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요 관계를 따져놓으면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거기 2번 옆에다 요렇게 부연 설명을 하나 달아놔봐요. 자, 요 지문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요. 이 지문을 조심해야 돼요. 자, 봐봐요. 자,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다. OX. 자, X입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거지. 법률행위는 이걸 어사표시는 아니라는 거야. 이 지문에서 제해서. 한번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럼 수학적으로 한번 처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법률행위는 이걸 어사표시, 이 소리거든. 근데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파도 있다라는 걸, 요걸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 두시라는 거. 요거. 자,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해. 그렇다고 법률행위가 곧 어사표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알파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요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혼인신고가 있어. 혼인신고는 뭐예요? 어사표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혼인신고도 일종의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그럴싸한 지문 같은데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다. 이게 맞는 지문 같은데 법률행위가 곧 어사표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어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사표시는 법률행위는 필수 불가결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법은 어차피 주중에 또 하잖아요. 민법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의미를 해서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다. 어때요? X. 법률행위는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의혹하는 대로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이러면 X가 돼요. 법률행위는 이꼴 어사표시 플러스 뭐가 있다? 알파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구분을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가로위원에 이제 법률 규정이라는 게 나와요. 법률 규정은 결론적으로 그 옆에다 써놔요. 법률 규정은 결론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자, 어사표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사표시 X라고 써놔요. 어사표시. 그러니까 법률행위 이의 것을 뭐라고 그러냐? 법률 규정이라고 그런다라는 거. 자,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 준법률행위 줄 쳐놔봐요. 준법률행위. 자, 준법률행위. 그 다음에 이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는데 자주 출제되는데 특히 이제 준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준법률행위와 관련돼서 그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초적인 의미는 이렇게 이제 따져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의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요걸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자, 이제 준이라는 의미를 잡고 가자고. 자, 법학에서 준이라는 의미는 뭐냐? 요거 한번 잡고 가자고. 밑에 참고용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준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놔요. 맨날 하던 소리예요, 이거는. 난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겁니다. 자, 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침 같은. 여기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가름, 의제, 간주. 그 다음에 적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범어적.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보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준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준법률행위는 가름, 의제, 간주, 즉 노라는 의미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그러면 요 지문을 한번 저희가 맞춰봐요. 요 지문에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요런 지문도 자주 출제되고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어때요? 요 지문. 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요? X가 되죠. 왜 그럴까요? 자,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 X. 그럼 한자로 원칙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 그럼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준이라는 개념을 잘 잡아놔야 돼요. 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준을 몇 개 잡아내나 보자고요. 자, 준. 하나 더 잡아내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하나를 가르쳤으면 하나는 알아야죠. 준이 뭘까요? 준이 뭐라고 그랬죠? 점이에요, 안 해요? 안 하죠. 준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겁니다. 점유 X라는 겁니다. 점유 X라는 게 의미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준점이라는 개념을 잡아놓을까요? 점유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무슨 점이다? 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준점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아마 우리 이제 주중에 이런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A가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형성해놨다라는 의미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저당권자는 누가 돼요? 이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누가 점이에요? A가 점유하죠. 그럼 B는 점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점유 X가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이란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않은 채 요 1억을 행사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은 결론적으로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년, 재작년 문제 하나 들어볼래요? 25회 때. 이 문제가 바로 작년에 재작년에 출제된 거죠.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취득시의 대상이 아닌가. 그러면 취득시의 대상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취득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봐봐요. 무슨 건? 저당권. 저당권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취득시의 대상이 아닌가? 무슨 건? 저당권. 봐봐요. 그러니까 이 준이라는 개념을 끌어내면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 하나 잡았어요. 준이라는 개념을 잡아냈습니다.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이거 사방팔방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준법률행위는 뭐예요? 준법률행위는 결론적으로 법률적 행위지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정해놓고 밑에 한번 가보죠. 마지막 제출.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개정에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무슨 법률행위와 다른 점이다.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법률 규정을 잡아냈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가볼래요? 이제 법률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봐요. 자, 기초니까 1번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개념 다시 한번 잡아요. 자, 법률 요건은 한 개의 법률 사실을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럼 단독행위가 되는 거네요. 해제, 취소, 취소권. 여러 개의 법률 사실을 결합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대표적으로 봐봐요.
자, 형성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형성권이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방적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가 하나네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하나인 경우도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 2개.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사실은 한 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뭐예요? 법률사실로 구성되는 것도 있다. 자연스럽게 끌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본인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 3번을 봐봐요. 이와 같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법률 사실이 결합해서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그 법률 요건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자, 3번에 법률 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으로 요소로 하는 용태 동그라미잖아요.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은 사건. 그래서 이제 요걸 외울 때 참 지긋지긋한 게 이거예요. 여기 봐봐요. 참 처음 하신 분들한테 이 법률 사실의 종류를 각각 외워라 그러기도 참 미안하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법률 사실을 나눠봤더니 크게 이 사람의 의식작용이 있는 게 있고 의식작용이 없는 게 있어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철생. 제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나 태어날게 하고 말하고 태어나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출생은 일종의 대사건이 된다라는 거야, 출생. 근데 제가 그러면, 자, 사람의 의식작용에서 하는 게 뭐예요? 용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외우느라고. 자, 법률사실에는 뭐예요? 읽어봐요. 용태와 뭐가 있다? 용태와 사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용사라고 좀 한번 숙지해 주라고. 그래서 용사. 거기 밑에 이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도표 한번 봐볼래요? 요거는 학자들이 구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용태와 뭐가 있다? 사건이 있다. 그래서 용사라고 이제. 그러면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외워도 돼요. 그래서 용사라고 한번 외워놓고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그게 이제 한번 준법률행위에서 자, 표현행위로 가봐요. 표현행위. 자, 준법률행위 한번 찾아봐요. 찾았어요? 예, 준법률행위에서 표현행위 찾았죠.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줄잖아요. 뭐가 있어요? 어사의 통지, 간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그죠? 요 세 개. 자,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사의 통지는 거기에다가 각종의 최고와 거절, 동그라미잖아요. 최고와 거절을 어사의 통지라고 그래요. 최고와 거절을 어사의 통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뭐 간념의 통지 찾았어요? 예, 통지 동그라미잖아요. 통지. 통지는 간념의 통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우리 작년 시험 문제예요. 작년 민법 문제예요. 작년 민법 문제. 자. 뭐라고 써놨어요? 어사의 통지를 골라라. 이게 26회 때 민법 1번 문제야. 어사의 통지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각종의 최고하고 거절. 최고, 거절. 요거는 좀 외워둬야 됩니다. 자주 출제돼요. 모의고사도 초창기 3월달에도 자주 출제된다고. 그러니까 최고, 거절 이거는 무슨 통지다? 어사의 통지. 그러면 통지는 뭐예요? 통지와 성의는 뭐예요? 이거는 간념의 통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한번 봅시다.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빨리 상속을 받고 싶어서 뭐예요? 아버지를 상의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괜찮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죠. 그러면 어떤 아들은 뭐예요?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아들아, 너 용서해주마. 이게 바로 뭐예요? 감정의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법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의 표시는 자주 출제되지 않아요. 근데 어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는 지금부터 시작해놔야 됩니다. 잘 외워놔야 됩니다.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제가 외우는 방법 다 가르쳐줍니다. 일단 급한 불만 꺼놓자고, 급한 불만. 자,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포인트를 한번 잡아봐요. 맨 밑에 포인트. 자, 준법률행위 중 어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에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리,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대리 등에도 유추 조정한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준법률행위도 어디에도 유추 적용하고 있다. 대리에도 유추 적용하고 있다는 거. 그 포인트 아주 중요해요. 그거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이제 그 정도만 확인해 두면 됩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두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꼭 암기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정립을 해요. 이 관계를 머릿속에 다시 정립을 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여기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 필수 불가결한 게 무슨 표시? 의사표시. 요걸 기억해 두시고. 근데 요 법률사실에 대해서는 아까 3페이지에 딱 뭐에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법률사실에서 뭐다 크게 나누면 용태와 사건, 용사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 그러면 뭐예요? 각종의 재고와 거절. 간념의 통지는 각종의 통지와 선임, 요거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외우지 마세요. 제가 전부 암기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그래서 이번 달 거는 이제 기초 정립을 하고 31일, 2월 달에는 제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해서 암기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요 반은 알아서 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40분 수업을 하는데 방과 후 수업을 합니다. 만약에 암기를 안 해오면 집에도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두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거기 저쪽 민법 강의 듣는 사람 암기하면 집에도 못 가. 그래서 수업 끝나고 뒤에서 남아서 애우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역시 1차도 많이 합격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4번. 자, 4페이지 보니까 제3절 무슨 변동이 있어요? 권리 변동이 있어. 권리 변동의 모습 종류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참 민법 정책이 어려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권리 변동이에요. 일단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자, 권리 변동은 다시 이렇게 써봐요. 옆에다가. 자, 득실 변경이라고 다시 한번 써봐요. 득실 변경. 이렇게 윤곽을 좀 잡아봐요. 자, 그럼 득실 변경이라고 그러고. 자, 요 득실 변경 그러면 여기 이제 득실 변경을 두 자로 얹으면 뭘까요? 이게 변동이라니까. 자꾸 이제 까먹지 말 거예요. 변동. 자, 그러면 권리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잖아. 물건과 뭐가 있다? 채권이 있어. 그래서 채권, 물건과 채권. 그러면 물건의 변동, 채권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의 변동은 그러면 뭐예요? 득이 뭐예요? 자, 쓸 필요가 없겠죠. 득이 뭐예요? 취득입니다. 자, 취득. 그 다음에 변경이 뭐예요? 변경. 실이 뭐예요? 소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취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취득이 있다? 그 옆에 이제 줄을 탁탁 꺼봐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과 선계 취득. 그죠? 자, 원시 취득은 뭐냐? 그러면 원시 취득은 뭐냐? 자, 권리하자를 선계하지 않는 게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야. 권리하자를 선계하는 게 무슨 취득이다? 선계 취득이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애가 건물이 있어요. 자, 전부 불탔다. 전부 불탔어요. 전부 불탔습니다. 자, 불탔으면 절대적 소멸이 되죠. 그 자리에다 뭐야? 새로운 건물을 졌어요. A가 건물을 졌어요. A가 건물을 신축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절대적으로 취득이 되는 거죠. A가 건물을 지면 누구 집이에요? A 집이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권리하자를 선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돼. 그러면 원시 취득과 관련돼서 쭉쭉 쳐놔요.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처음 취득하는 것. 사회적으로 이전이 없었던 것으로 이전이 없었던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 자, 그러면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원시 선의 취득, 취득시효, 무주물 전점, 유실물 섭등,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첨부, 부하 번화 가공. 나중에 이제 다 물권법에서 새롭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2번과 관련돼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요거는 좀 잡아놔요. 요거는 등기법으로 연결이 되니까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소멸로서 이제 선계 취득이 있어. 타인의 권리를 기출하려 권리를 선계를 취득하는 것. 이 말은 권리하자를 선계하는 것. 권리하자를 선계하는 게 무슨 취득이다? 선계 취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취득에는 그러면 무슨 취득이 있어요?
원시취득이 있고 무슨 취득이 있다? 선계취득이 있다. 선계취득. 그러면 선계취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이전적 선계가 있고요. 이전적 선계. 그 다음에 설정적 선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정적 선계가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전적 선계에서 이전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전. 그러면 우리가 법학에서 우리 민법과 공시법에서 이전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주체의 변동이야. 이전은 주체. 자, 주체의 변동이 이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설정이라는 단어, 설정이라는 동그라미를 쳐놔요. 설정. 설정적 선계에서 설정. 자, 설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잡고 가자고. 설정이라는 개념. 자, 그럼 봐봐요. 자, 설정. 자, 옆에 여백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참고 표시를 해서. 뭐라고 써놨죠? 설정. 설정은 설정이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설정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예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렇게 써놔요. 자, 대표적으로 제한물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물건. 자, 그러면 제한물건 뒤에는 뭐가 붙어요? 제한물건 뒤에는 뭐가 붙느냐? 여기에 붙어요. 설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그래서 제한물건의 설정을 무슨 선계다? 바로 설정적 선계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얘를 자기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전세권을 뭐 한다? 전세권을 뭐라 그래? 설정한다. 이런 말을 써요. 소유권을 설정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설정이라는 거는 어디 단어에서? 소유권 이해의 권리에만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자, 딴 법으로 연결해봐요. 자, 이해해봐요. 소유권 설정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앞에는 소유권이고 설정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잖아. 그래서 소유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정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써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에만 쓰인다고. 그럼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유치권. 유치권을 그러면 유치권을 뭐 한다? 설정한다. 이런 말을 써줘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주게 됩니다. 근데 설정이라는 단어를 왜 어디에다 쓰는지도 몰라요. 제가 요 단어 때문에 뭡니까? 요 단어 때문에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민법 교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민법 교수님 말고요. 우리 대학교 민법 교수님이랑. 자, 설정이 뭐예요? 그랬더니 설정은 네가 공부하는 거지. 네가 찾아봐라.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설정이라는 그러면 그 당시에 봐봐요. 설정이라는 단어를 딱 해서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한다. 이런 단어만 써줬다면 저 박사 논문 썼을지 몰라요. 그래서 민법 교수한테 박사 논문을 안 쓰게 해서 제가 뭐예요? 지금 버티다 언제까지 버틸려고 그래요? 돌아가실 때까지 버틸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설정이라는 단어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많은 것, 창설하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벌써 여기 한번 들어봐요. 무슨 선계? 이전적 선계. 무슨 선계? 설정적 선계. 그러면 이전적 선계는 읽어봐요. 무슨 변동? 주체의 변동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인이라고 배웠어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그러면 A에서 B로 바뀌었죠. 뭐가 변동했죠? 주체가 변동했네. 그게 무슨 선계? 이전적 선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단어는 주체의 변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많은 것, 창설하는 것. 그러면 제한물건의 설정을 무슨 선계라고 그래? 설정적 선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그렇게 잡아놔야 돼요. 지금 첫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 요 단어를 보면서 이전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이건 주체가 변동한 거구나. 자, 여기 봐봐요. 설정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자, 요거는 소유권 이해 권리라는 걸 생각해야 돼.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늘 이야기할 때 우리 공시법에도 그러지만 민법 시간에도 이렇게 합니다. 자, 읽어봐요. 무슨 탕이라 해? 닭도리탕. 닭도리탕이 있어 없어? 잘못 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닭, 도리가. 이게 일본말로 닭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닭닭탕이라는 거야. 닭닭탕. 오늘 일본어 하나 배웠네. 도리. 그렇죠? 도리. 도리가 뭐예요? 닭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지금까지 닭도리탕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무슨 탕이라고 쓴 거예요? 닭닭탕이라고 쓴 거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고 얼마나 무식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뭘로 바뀌어요? 닭볶음탕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뭐라는 걸 본쳐 나가야 돼요. 본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착 눈을 보는 순간, 여기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의 변동이고,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많은 거다 찬설하는 것. 그거 개념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전적 성계 찾았어요? 타인의 권리가 동일성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 매매한 소유권 이전이 있네요. 자, 설정적 승계란 타인의 권리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특정인이 권리의 내용의 일부에 다른 권리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소유권 이해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을 무슨 성계다? 바로 설정적 승계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설정적 승계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또 이전적 승계는, 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렇게 의미가 되네.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특정 승계와 무슨 승계? 포괄 승계로 나눠져. 자, 특정 승계라는 것은 개개인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 원인에 대해서 승계되는 것. 그래서 매매, 증여. 자, 증여 줄잖아요. 그 다음에 교환도 올해 출제가 됐죠. 올해 뭐요? 올해 이야기를 했어요. 봐봐요. 올해 이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판매권 출제된다고 그랬거든. 자, 또 판매권도 동시에 출제되면서 교환이 약성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 교환계약이 출제됐거든. 그러면 내년에는, 자, 교환계약은 출제 가능성이 약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판매특약은 또 나올 수 있어. 판매권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일단은 교환도 뭐예요? 무슨 성계가 된다? 특정 성계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포괄 성계로 생각된다 하잖아요. 포괄 성계는 또 여러 각도에서 이제 써먹어야 돼요. 다수의 권리가 하나의 취득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상속, 줄잖아요. 그래서 워낙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상속, 포괄, 유증, 그 다음에 회사의 합병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은 무슨 승계다? 포괄 승계라는 거야. 포괄 승계. 자, 포괄 승계입니다. 자, 그러면 타인의 권리가 하나의 취득 원인에서 일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상속, 포괄이죠. 자, 여기 한번 보죠. 개념 한번 잡고 가자고요. 자, 요 세 가지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상속 정여, 유정, 사인 정여. 자, 이런 것들 사방팔방으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요. 상속은 뭐예요? 상속 다 알죠? 상속 못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상속은 뭐라고 써놨죠? 사망 후라는 거야. 상속은 사망 후. 사망 후고. 자, 사망 후고,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 잡아놔야 돼. 계약 X라는 거 잡아놔요. 사망 후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상속이 되죠. 근데 계약은 아닙니다. 자, 정유는 어디예요? 정유는. 뭐라고 써놨죠? 사망 전입니다. 자, 전이죠. 이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 하나 잡아놓고. 자, 유정이라는 개념이 또 많이 나와요. 유가 뭐예요? 유정. 자,
자,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것도 독자적 문제로 자주 출제돼요. 이거는 좀 이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이게 법이라는 게 특히 민법은 상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짤막짤막 잘라주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이렇게 동그라미잖아요. 유정이라는 걸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유정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나와요.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런 측면에서 나오고요. 자, 사인정의는 뭐냐? 사인정의는 요 사자 동그라미, 인자 동그라미, 정자 동그라미. 그러면 요거는 자,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의하는 행위. 그래서 사인정의라는 말을 써줘요. 그래서 요 사망에서 사자. 그래서 정지 조건부 인. 자, 요게 인입니다. 정지 조건부로 인하여 정의하는 것. 그래서 요게 이제 사인정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달 봐서는 이제 개념하고 체계를 좀 잡아주는 거니까 일단 요번 달에는 이제 개념 잡는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뭐 사례 문제는 뭐 우리 주중에 또 민법에서 맡으니까 저는 개념을 잡아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관점을 약간 다르게 강의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속은 사망 후 계약이 아니라는 것. 자, 정의는 사망 전 계약이고요. 자, 유효정은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바로 뭐예요? 유정이라는 거. 그러면 사인정의는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의하는 행위. 이게 무슨 정의다? 사인정의라는 거.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개념, 네 가지 개념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상속, 정의, 유정, 사인정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코스에는 이제 취득,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취득하면 무슨 취득이 있다? 원시취득과 선계취득. 선계취득은 다시 무슨 정성계? 이전적 성계와 뭐예요? 포괄성계. 그러면 특정적 성계가 있죠. 그러면 이전적 성계는 다시 뭘로 나눠져요? 특정성계와 포괄성계로 나눠진다라는 거. 자, 포괄성계는 그럼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나중에 이걸 써먹기 위해서 그래요. 봐봐요. 이제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합니다. 자, 뭐가 있어요? 상속이죠. 상속.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선의취득.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취득.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래행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근데 상속은 거래행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상속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중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자꾸 개념을 정리하느냐. 나중에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상속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상속 그러지 말고 포괄성계라고 그래봐. 그럼 포괄성계는 선의취득의 대상이다. 어때? X. 그런 걸 기초를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 문제는 이렇게 나와야죠. 나중에. 자, 특정성계와 포괄성계도 선의취득의 대상이다. 어때? X야. 상속은 포괄성계로서 그래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연결되기 위해서 지금 개념들을 잡아 나가면서 우리가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바쁠 거 없어요. 토요일 날은 그냥 천천히 할 거예요. 전요일 날은. 그러니까 기초적인 의미로서. 그러면 다시 이제 복습하고 마무리 칩시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변동? 권리변동. 권리변동은 뭐예요? 득실 변경. 득은 뭐예요? 취득이라니까. 취득은 또 뭐가 있어? 원시취득과 선계취득. 원시취득과 선계취득은 권리하자를 선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원시취득 그러면 건물의 신축 대표적으로 선의취득이라든지 눈으로 좀 익혀놓고요. 그러면 선계취득은 이전적 선계와 뭐가 있다? 설정적 선계. 이전적 선계는 포괄성계와 특정성계로 나눠진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상속은 언제? 사망 후. 그래서 계약이 아니고 정의는 사망 전 계약이고 유정은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사인정의는 뭐예요? 읽어봐요.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의하는 행위. 자, 이게 뭐예요? 사인정의라는 거. 그럼 취득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그래도 요 정도는 잡아놔야 돼. 취득은 무슨 취득이 있다? 원시취득과 선계취득. 그 정도만 딱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변경, 그 다음에 소멸, 끌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쉬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